가처분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되면 잠적할 겁니다. 기각하면 계약한 보너스 다투어야죠.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해당 행위라고 보여지는 발언들, 뭐 불사질러 버린다든지, 뭐 계곡이니, 양두국이니 하는 이런 막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결자 해지의 자세로 본인과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 새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또 대통령과 이준석 전 당 대표하고의 화해도 만들어내고.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새누리당 전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일이 벌어졌는데요. 토요일은 어제 5시간 마라톤 긴급 의원 총회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요, 신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길이냐. 첫째는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는 길이다. 네. 무슨 말이냐. 지금 최고위원들이 많이 사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3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최고위원체를 만들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4명을 뽑고 그럼 7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대표 대표 대행이 누가 되든 대표 대행이 1명을 더 뽑으면 8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가 있으니까 8명으로 최고위원회 체제로 복귀가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비대위로 다시 간다. 근데 주호영 비대위가 아니라 새로운 비대위다. 왜?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고치겠다.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그 조항 중에 기능 상실되는 걸 좀 더 구체화해서 과반이 사퇴하면 이런 조항을 넣어서 네. 새로 요건에 맞게 법원이 더 이상 책 잡히지 않도록 해서 등한권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로 가겠다. 네. 제3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2.5의 길을 선택한 거죠. 김영주 전 의원님, 당원 당규를 바꾸는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가처분 신청은 원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있다는 원래의 당헌 당규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준석 대표를 말하자면 탈당시키려는 즉 네. 제명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런 의도가 의총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하든 안 하든 제명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요, 하태경 의원은 당이 망했다. 최 의원 같은 경우는 잠 못 이루는 밤 이러면서 의총 결과에 대해서 탄식의 목소리도 나와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체제에서 당헌 당규를 교쳐서 비대위 체제로 만들겠다. 혹은 조영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비대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정말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는 자기네들끼리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가지고 의총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 96조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나 말하자면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 네. 확실한 현 당헌 당규 개정 없이도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한 꼼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 인용이 되면은 잠적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네. 실제로 인용이 되자 방송 인터뷰를 취소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법원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결정에서 두 가지를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비상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습니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다시 말해서 이준석 대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준석의 말이 맞네라는 그 명분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어제 의원총회 결론에서 나왔지만 거의 당내에서는 아직 배척당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가 됐습니까? 어제 결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김영조 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부에서는 의원총회의 결의로 아예 추가 징계하자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걸 네. 순화시켜서 당원들이 이미 낸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윤리에. 그러면 윤리가 받아서 하게 되면 잘못되면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제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이 당 혼란의 책임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완전히 혼란의 책임을 전부 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떠넘긴 꼴인 거예요. 그건 네.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코너를 몰렸어요. 완전히 몰린다니까 소수. 그러니까 고립됐다.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은 얻었지만 더 이상 확전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근데 아직 그 성상납 의혹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꼬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이야기 그 어제 결의 중에 그 의원총회 결의문을 보시죠. 마지막 부분 보면은 당내 혼란의 근본 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 조작 교사 의혹이라고 딱 규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두 명을 빼놓고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데 쫓아내는데 찬성했단 말이에요. 공범의식이 작동한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야기상되기 때문에 이게 뭐 경찰의 수사 나오기 전에 왜 이렇게 근본 원인이 벌어졌느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리하게 쫓아내려다가 벌어진 사달이라고 판단하는데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네. 판정이기도 해요. SNS 소통은 이준석 전 대표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또 경북 칠곡을 찾아 성묘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걸까요? 이제는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그 인용 가능성을 높이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용이 됨으로써 뭐 일부 인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의 불만에 대한 어떤 법적 판결의 어떤 이득을 봤다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 자신을 제명시킨다 하더라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재탄생을 선언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뿌리를 찾아가서 네. 지금 사실은 3대째 살아왔던 뭐 정조부부터 살아왔던 칠곡에 가서 새롭게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즉 네. 저를 자르면 잘라 봐라. 사실은 뭐 만약에 제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탈당 러시가 일어날 것이고 네. 그 속에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간다. 다만 본인은 당내에 존재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않겠다. 하지만 스스로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국민의힘이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 되면 그에 대한 나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준비까지도 할 수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5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준석의 시기에는 어찌 보면 한 50년 정치 인생에 50년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뭐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근본부터 뿌리부터 하나하나 자기를 되새기는 네. 그런 초석을 놓는 행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 이제 방금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신 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신당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미래를 위한 하나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이른바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정 몰려서 쫓겨나거나 제명당하거나 완벽하게 추출되면 그 후에 행보에 대해서는 그때 생각하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신당이라는 게 있다. 본인은 오히려 지금 끝없이 던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죠? 윤핵관을 쳐내십시오. 네. 윤핵관이 대통령 당신을 망칠 겁니다. 왜?
친박 2015년, 2016년도에 친박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면서 당을 망치고 그것을 못 막았다는 나름의 자기 각오가 좀 서려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신당 이야기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다.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선택의 없으면은 뭐 수도권 청년 정당 등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노려봄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 가능성 다 사라진 겁니까? 힘든 이야기죠. 인간적 불신은 너무 커졌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당정이 어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한마음 되자 하고 건배하고 그다음 이튿날 대구 서문시장 가서 오래간만에 기 좀 받으려고 하는데 네. 일이 터졌는데 윤석 전 대표가 고울 리는 없는 건데 그러려면 요건이 하나 적어도 윤핵관을 일부 뒤로 물리는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되는 거예요. 네. 네 마음 알겠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굽힐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 되면 접점이 생기는 건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숨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전 대표, 윤핵관과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그러드는 겁니까?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는 MZ세대의 트렌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가치관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코멘트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용이 된 만큼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처세를 무겁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먼저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누군가 당의 반발이 자기의 말하는 이해관계에 얽매일 경우에, 연관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굳이 발언을 스스로 자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윤핵관이 수세에 몰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라는 데서 수사대라서 이준석 전 대표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김모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다 끝냈다. 이준석 전 대표만 부르면 되겠죠. 부를지 말지도 내가 보면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질 건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어떤 압력이든 뭐든 간에 기소를 하라. 네. 나중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이준석 대표의 몫이라고 할지언정 그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른바 권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가 너무 국민 앞에 드러난 마당에 경찰에서 그런 위험을 그런 정치적 뭐라 그럴까 리스크까지 위험까지 안으려 할까라는 대목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 김모 씨가 말이죠. 제가 듣기로도 로비를 이른바 로비를 대상이 이준석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얽혀 있다는 소문이 많은 게 이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만을 핀셋으로 뽑아서 수사를 한다, 기소한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해보죠.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최종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달렸습니다. 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확정되어 있는 거고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대연 투표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결과를 알고 투표하다시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령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반대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자기의 표가 이미 승패를 가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대세에 편성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참에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의 힘을 보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최종 득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위협적인가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이게 완전한 이재명 당으로 민주당이 제1야당이 탈바꿈한다. 의석은 엄청 많다. 최고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 9명이 되는데 9명 가운데 8명이 이재명 대표의 똑같은 통색으로 구성된다. 네. 많이 똘똘 뭉쳤다라는 게 느낌이 위협적인 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 때 직전에 선거 때 이렇게 했던 분이 다시 야당의 대표로 나선다. 야당 대표로 총수로 나선다. 전열을 정비하고
대항을 한다. 위협적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네. 위협적일 테고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의 또 싸움으로 계속 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뭐랄까 정치적 긴장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여권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김 의원님, 네.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득표율이 현실화되면은 임기 초반부터 이 의원의 지도력에 힘이 실리면서 당 장악력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이재명의 민주당 향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예를 들면 뭐 대정부 투쟁도 있을 때고 민생도 있을 때고 많은 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이게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후보가 네. 상당히 그 동안에 이제 뭐 물론 지방자치에서만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대통령 선거도 그렸고 또 많은 경륜을 쌓은 만큼 실질적으로 저는 그 이재명 새로운 뭐 기정사실화된 대표가 되시면 네. 아마 조금 여유 있는 그동안에 이미 거의 당세가 굳어졌다고 하고 대표가 기정사실화 됐을 때의 행보를 좀 더 소프트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다만 이제 자기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늦추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이참에 민생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뭐 바로 이제 정기국가 국면 아닙니까? 네. 이제 거기서 득표를 함으로써 이재명이 단순히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만이 아니고 정책적 경륜이라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그런 어떤 그 잠재력 있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려는 노력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금 1, 2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당대표 이재명과 이재명계 최고위원들 구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을 뽑는데 4명을 이른바 친명이라 그러고 1명 고민정을 비명이라고 표현을 봤는데 네. 그럼 그러면 대표 대표 원내대표 그럼 5명 하면 7명이잖아요. 2명을 대표가 임명하니까 9명이 구성되는 건데 그래서 9명 중에 8명이 한쪽 동색으로 같은 색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의자에 앉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앉고 옆에 정청래 수석 최고가 앉는 거예요. 네. 이등 왼쪽에 정청래, 그럼 오른쪽에는 그럼 고민정 그런 식. 최고위원이 그 앉아요? 그림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까? 계속 이재명 대표가 미래를 이야기한다 한들 정청래 의원은 우리 아시는 대로 굉장히 제일 공격수로 나설 거 뻔해 보이는데 네. 그 대목이 어떻게 비칠까? 네.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최근에요 대통령실 내 사정 감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임 100일을 간 넘기 시점에서 보자면 좀 이례적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무수석실은 뭐 30% 물갈이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게 윤핵관 라인 대 검찰 라인의 권력 투쟁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권력 투쟁적 요소도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기강 확립. 청와대가 대통령실의 기강이 이렇게 뭐 언론에 제보도 많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날 정도고 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권력 투쟁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관련된 건데 근데 검찰 라인이 있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기획, 인사비서관 이런 검찰 라인들이 사실은 더 핵심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성 정치인들의 불신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기성 정치인의 불신이. 그러니까 검찰 라인이 좀 힘이 세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을 처음에 구성할 때는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밀어넣은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많다. 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감찰 라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면 권력 투쟁적 요소도 있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야권 일각에서 국정조사, 특검, 특감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 어떤 새로운 전국 운영의 변수가 될까요? 사실은 이거 자체는 뭐 우리가 민주당이 힘으로 부딪히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여당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맞대응의 의미 또 네. 혹은 결과적으로는 정무위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건희 그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 사건에 따른 상임위별
쟁점과 파행 네.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크게 네. 이게 김건희 여사요? 추진화되지는 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분이 되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국회가 서로 뭐랄까 하행 전국으로 가는 그런 시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선범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그 팬클럽 건희 사랑의 경호상 대비인 대통령 대구 방문 일정을 노출해서 논란인데 이 여권 안에서조차도 야, 이거 팬클럽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자진 해체를 하는 게 맞죠. 강신업 변호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는 절연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생각인 양 대통령 부부의 생각인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네. 자체 해산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저하고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네. 개인 의사매라고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